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현장이고요. 토목파과 건설 현장에 잔뼈가 굵은 저의 처남이 이 타일들을 붙여놓고 갔죠. 제가 할 일은 여기에 줄눈을 넣는 겁니다. 난생 처음 줄눈을 넣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먼저 재료부터 쭉 읊어보도록 하죠. 먼저 어느 집에나 한 통씩은 갖고 있다는 이 라텍스 장갑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고무장갑으로 작업해도 되지만 100개들이 한 통이 만원 남짓밖에 안 하거든요. 고무장갑에 비해서 라텍스 장갑은 손끝으로 전해지는 촉감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합니다. 추천하고요. 그 다음이 이 줄눈제가 필요하죠. 줄눈 시장의 절대 강자 홈멘트입니다. 흰색도 있는데 좀 진한 색을 넣고 싶다면 이 비둘기 색을 선택하면 되죠. 아 맞다, 뒷부분에 물을 섞는 배합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500cc네 600cc네 하는데 그냥 어느 집에나 널려있는 종이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설명서는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이 이겁니다. 고대라는 물건인데요. 약간 단단한 스펀지로 되어 있는 흑손이라고 보시면 되죠. 필수품은 아니지만 줄눈을 틈새로 밀어넣어서 작업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요 아래가 벽이고요. 그 위에 타일이 2장 올라가는 거죠. 벽에 타일을 붙일 때는 세라픽스라는 녀석을 주로 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타일과 타일 사이의 틈을 줄눈제로 채워서 메꾸는 거죠. 단순히 윗부분만 덮겠다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면 줄눈제가 굳으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오래된 화장실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타일과 타일 사이에 구멍이 숭숭 나게 되죠. 그래서 줄눈제를 안쪽 깊숙이 밀어 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깊이 넣어주면 줄눈제가 굳어도 쉽게 이탈이 되지 않고 나중에 줄눈제가 닳아도 윗부분만 간단히 채워주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줄눈제를 깊이 밀어 넣는 작업에서 고대가 아주 유용해요. 처음 타일을 붙이고 줄눈을 넣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고대로 작업하시길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닳거나 이가 빠진 줄눈을 보충하시는 거라면 굳이 고대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안 쓰는 신용카드나 장갑 낀 손가락으로 발라도 상관없죠. 자, 다음은 이 스펀지입니다. 색을 다른 걸로 2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작업하면서 헷갈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말랑말랑한 노란 스펀지는 처음 닦아낼 때, 단단한 하얀 스펀지는 최종으로 물기를 닦아낼 때 사용합니다. 뭐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의 선택인데 아무튼 2개를 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녀석들이죠. 이런 무릎 보호대는 바닥에 줄눈 작업할 때 좋고요. 뭐 이런 거, 요런 거, 요딴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있으면 아주 좋아요. 줄눈 제거기입니다. 드라이버처럼 생겼지만 끝에 줄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가 나와 있죠. 두께별로 다른 크기의 이가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줄눈을 제거한다면 하나 구입하시길 추천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양동이 3개, 헤라 큰 거 1개, 작은 거 1개면 작업 준비 끝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첫 작업이라서 제거할 줄눈이 애초에 없죠. 이 타일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허연 물체는 줄눈이 아니라 타일 붙이는 작업에서 뿌려진 세라픽스의 잔재들입니다. 아참, 바닥에 줄눈을 넣으시겠다면 초보자를 기준으로 할 때 바닥이 완전히 마른 뒤에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닥이 젖어 있다면 그에 맞춰서 홈멘트 반죽을 되직하게 해야 하는데 그 농도를 완벽하게 조절하려면 좀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가정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2~3시간 정도 화장실 환풍기를 틀고 문 앞에 선풍기를 한 대 틀어두면 적당히 건조가 될 겁니다. 그럼 더 뜸들일 거 없이 바로 작업을 시작해 보자고요. 먼저 버킷 하나에 홈멘트를 붓습니다. 이때 먼지가 엄청난데요. 들이마시면 몸에 아주 안 좋아요. 피부에 닿기만 해도 피부가 급격히 건조되면서 주름도 생길 수 있고 민감한 분들은 발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긴 소매 옷을 착용하시고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 부었으면 이제 락스가 필요하죠. 락스는 옵션인데요. 처음 타일에 줄눈을 넣을 때는 벽면과 타일 뒷면에 곰팡이가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걸 없애주려는 목적입니다. 이미 줄눈이 들어가 있고 파이거나 떨어진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하실 때는 락스를 부을 필요는 없어요. 락스 1컵, 물 1컵 이렇게 붓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헤라로 반죽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장갑 끼고 그냥 손으로 반죽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글동글 뭉치면서 잘 반죽이 안 된다 싶으면 여기서 락스 3분의 1컵과 물 3분의 1컵을 추가로 넣고 다시 반죽해 줍니다. 줄눈제를 반죽할 때는 용도에 따라서 농도 조절을 다르게 하는데요. 지금은 벽에 바르는 줄눈 반죽이죠. 물 조절에 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죽에 집중해 보자고요. 물의 양은 종이컵에 아주 찰랑찰랑하게 꽉꽉 눌러 담았을 때 기준으로 2컵과 3분의 2컵인데요. 굳이 농도를 감각과 눈으로 맞추고 싶은 분은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를 떠서 뒤집었을 때 안 떨어져야 되거다.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야 된다.
작업은 간단해요. 먼저 큰 헤라에 적당한 양의 홈멘트를 덜어냅니다. 그걸 작은 헤라로 조금씩 떠서 꾹꾹 눌러가며 타일 틈새에 발라주죠. 왼쪽 상단의 검은 물체는 무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누라님의 가녀린 손가락이에요. 촬영 경험이 적어서 저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느 정도 발라준 다음에 한번 쭉 옆으로 밀면서 홈멘트를 안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또 메워주고 이제 고대가 일할 차례죠. 45도로 비스듬하게 비비면서 전체적으로 줄눈제를 안으로 더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대 끝부분으로 더 가열차게 밀어 넣어주죠.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스펀지의 원상복구되려는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다 넣었으면 맨 끄트머리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쓱 그어줍니다. 그러면 안으로 밀어 넣는 작업은 끝이 나고 그 뒤에 깊이 파먹힌 곳에는 다시 홈멘트를 채워 넣어서 평형을 맞춰주면 되죠. 줄눈 넣기는 복잡한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반복 단순 작업에 지루함을 견디는 끈기가 필요할 뿐이죠. 이제 물을 꼭 짜낸 스펀지로 역시 45도 각도로 쓸어 내립니다. 홈멘트 잔재가 묻은 부분은 다시 타일에 대서는 안 되고요. 스펀지를 잘 휘어가면서 닦아도 최대 4번 닦을 때마다 손빨래를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빨아낸 스펀지로 다시 45도로 기울여서 벽면을 닦아내고 더 이상 홈멘트가 묻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단단한 스펀지로 최종적으로 닦아주면서 물기를 제거해주면 줄눈 한 줄 작업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타일 붙이는 작업에서 여기저기 들러붙게 되는 세라픽스의 잔재들은 이 줄눈 작업에서 같이 제거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은 물 묻힌 스펀지로 비벼서 제거가 되고 완전히 굳어진 경우는 헤라로 긁어내면 간단히 없앨 수 있어요. 사실 타일 줄눈 작업은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밝은 컬러의 일반 타일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런 어둡고 울퉁불퉁한 무광 타일은 아주 약간의 줄눈제라도 남으면 티가 확 나죠.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고 작업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줄눈이 굳어가고 있으면 또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일에서 노가다가 아주 고급 취미인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마누라님이 도와주셨어요. 서방 고생하는 게 안타까운 건지 서방을 굴려야겠다는 강렬한 의지 표명인 건지 바닥 줄눈도 설명을 하고는 싶은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바닥에 최초로 줄눈을 넣을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바닥에 타일을 깔고 최초로 줄눈을 넣는 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겠죠. 추가 작업이나 보수 작업으로 줄눈을 넣을 때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똑같이 작업하면 되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물을 쓰지 않으면 되죠. 사실 이게 중요해요. 물 안 쓰고 버티기. 다음 날입니다. 마누라님이 보호와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하얗게 물들인 타일들을 보고 할 말이 없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수습해야죠. 사실 처음 줄눈 작업을 시도해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깨끗하게 마무리한 줄 알고 편안히 잔 뒤에 다음날 이런 광경을 보면 정말 팔짝팔짝 뛰게 되는데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닦아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갈아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 뒤엔 처음처럼 작업하면 됩니다. 스펀지로 닦고 빨래하고 닦고 빨래하고 반복하면 되죠. 사실 마누라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대량으로 건설하는 현장에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아예 물을 왕창 뿌리면서 하는 김에 하수도 물 빠짐도 체크하고 겸사겸사 좋죠. 아파트가 30층이라 치고 좌우로 두 집이면 60개, 보통 한 집에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니까 3을 곱하면 180개의 공간에 타일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땐 어쩌면 이게 더 효율이 좋을 수 있어요. 어느 천년에 한 번 걸레질하고 한 번 손빨래하고를 반복하겠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얇게 도포된 줄눈제는 물기가 닿으면 투명해지거든요. 다음날 와서 보면 또 허옇게 뜰 수 있어요. 기왕 비비는 거 아주 솔로 타일을 뚫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1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서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됐어요. 여기서 물기가 마르면 약간씩 허옇게 뜨는 곳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닦아주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대량으로 닦아낼 때는 이렇게 버킷 2개의 물을 받아서 빨래하는 게 편해요. 하나는 초벌 빨래, 다른 하나는 헹굼용으로 말이죠. 이러면 물을 갈러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 색감을 되찾아서 마음이 편안하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남이 와서 세면대와 변기를 달아주고는 다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죠. 바닥 배수구 작업을 추가하느라 바닥 쪽이 다시 지저분해졌는데 또다시 무한 스펀지 빨래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장면이고요.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타일이다 보니까 조금씩 홈멘트가 박혀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긁어내려고 하다 보면 줄눈까지 같이 긁혀나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청소할 때마다 수세미로 조금씩 비벼서 차츰 제거해 나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애초에 잘 닦아내야지 저처럼 전체적으로 전동솔로 비벼내실 요량이라면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긁어내겠다면 처음부터 줄눈을 좀 두텁게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눈은 습기를 머금고 내뿜으면서 호흡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 와중에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소문
소모품입니다.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줄눈 보호제를 바르면 습기를 호흡하는 역할을 차단하는 셈이죠. 아무튼 전 그냥 한동안 이렇게 살기로. 아 맞다, 욕실과 주방에 실리콘을 바르실 때는 반드시 이 바이오 실리콘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일반 실리콘으로 작업하면 곰팡이 꽃동산이 돼버릴 거예요. 이 녀석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그럼 앞서 잠깐 짚고 넘어가 버렸던 반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버킷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홈멘트 봉지를 살짝 뜯고 봉지 안에 물을 부어서 주물주물 뭉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물을 얼마나 넣는지 조절을 할 줄을 알아야겠죠. 그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가다를 취미로 하진 않으니까요. 일단은 홈멘트를 버킷에 부은 다음 종이컵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주 찰랑찰랑 넘치도록 가득한 종이컵으로다가 2잔을 부어줍니다. 왜 2잔만 먼저 붓냐 하면 이게 기준이거든요. 앞서 보신 화장실 바닥같이 축축한 바닥에 작업을 할 때는 딱 이 2잔의 물만 부은 반죽으로 작업을 합니다. 홈멘트 봉다리 뒤를 봐도 그렇고 다른 영상들에서 봐도 몇 cc에서 몇 cc 사이를 넣어라 하는데 cc 계량 컵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반죽이 끝난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이 들게 해라 하는데 손바닥만한 영상에서 그게 분간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벽, 바닥, 변기둘레, 건물 외벽 등등 어디에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반죽의 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해결하려면 그냥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종이컵이 쉬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물을 너무 많이 넣나 싶겠지만 계속 반죽을 하면서 모든 홈멘트 가루에 수분이 전달되면 아주 뻑뻑하고 잘 반죽이 안 되는 경지에 도달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반죽하는 게 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손으로 겉도는 가루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뭉쳐주면서 반죽을 하다 보면 마치 하루 지난 백설기떡처럼 설깃설깃해지면서 더 이상 잘 안 뭉쳐지는 상태까지 갑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라면 여기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 되고요. 잘 마른 곳이라면 물 반 컵을 추가합니다. 이것도 양이 아니라 그냥 종이컵의 높이를 기준으로 반이요. 왜 종이컵이 아래는 좁고 위는 좀 넓잖아요.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높이 기준으로 절반을 재서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 잘 마른 바닥을 작업할 수 있는 줄눈 떡이 완성되죠. 두툼하게 떼어내면 마치 차갑게 식은 백설기 떡을 떼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반죽이 됩니다. 소리와 재질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러면 바닥 작업용 줄눈제 완성입니다. 벽에 작업하거나 추가 보수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다가 높이 기준으로 종이컵 3분의 1만큼만 물을 더 넣으시면 돼요. 이걸로 뭘 하느냐? 변기와 세면대를 둘러쌉니다. 변기 아래 이 덩어리와 타일 틈의 줄눈이 같은 놈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같은 홈멘트 반죽입니다. 작은 반죽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스펀지로 잘 닦아서 마무리해줘야 하죠. 하여간의 줄눈 작업은 손빨래가 반입니다. 남는 줄눈제는 집 주변을 둘러보면 금간곳이나 메꿔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발라주면 되는 거죠. 지점토공예 하는 느낌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굳히면 그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홈멘트가 한 포에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는데요. 시멘트 가격으로 치자면 꽤 비싼 편이지만 일반인들이 2,500원을 아낄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물을 조절하고 하면서 반죽을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처음 줄눈에 도전하신다면 과감하게 한 포 딱 뜯어서 줄눈도 마감을 보시면서 겸사겸사 집 주변 보수도 하면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목구멍이나 깨진 틈새를 메우기에도 좋죠. 딱히 미장 기술이 없어도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대충 반반하게 펴집니다. 그럼 이쯤이면 제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은 것 같네요.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